네, 안녕하세요. 건현입니다. 오늘도 이렇게 상승장에서 여러분들을 뵐 수 있게 돼서 굉장히 그래도 기분이 좋습니다. 오늘 코스닥 시장하고 코스피 시장은 1.8, 2.8, 나스닥이 아니죠. 그렇죠. 코스닥이 2.8 오르고 코스피가 1.8 정도 올랐던 것 같은데, 음, 아침에는 좀 주춤주춤 하더니 결국은 점점 나스닥이 이렇게 좀 상승을 하면서, 물론 이제 지난주에 나스닥이 지금 뭐 금요일 날 한 3, 4%씩인가? 제 기억에 2, 3%인가 이렇게 많이 올랐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그래도 우리나라 증시가 다행히 똑같이 올라줘서 요즘에 우리나라만 또 특히 안 좋은데 그래도 많이 반등해줘서 그래도 좀 괜찮은 것 같습니다. 지난주 금요일 날 미국의 그 소비자 심리 지수가 좀 잘 나와서 뭔가 고점 인플레에서 고점이 좀 이제 내려오는 것이 아닌가, 그런 시장의 반응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매크로는 좀 차치하고, 요 부분은 그래도 요 부분은 좀 재밌는 것 같아 갖고 한번 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외국인 시장에서는 반등 불구하고, 잠깐만요, 외국인 시장에서는 반등 불구하고 낙폭이 상당하다. 지난 주말까지 고점 대비 28%, 달러로 보면은 지금 환율이 완전히 올랐기 때문에 38% 하락, 오늘 반등에서도 35% 수준이 하락이다. 엄청난 거죠. 환율이 지수가 하락하면은 외국인 손실은 이론상은 더 커진다. 왜냐면 보통 증시가 하락하다면은 환율이 오르기 때문에 걔네들은, 외국인들은 거의 그 수급이 수익이 최악의 상황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렇게 환율이 좀 하락 추세가 돼야지 이제 우리나라 증시도 외국인에게 아무래도 영향을 받는, 매크로에 영향을 많이 받는 시장으로서 환율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말씀을 뭐 서두에 조금 말씀드리고, 그래도 이제 조금 시장에 이제 강한 반격이 좀 이루어지는 것 같아서 또 며칠 뒤엔 또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오늘 그래도 요즘에는 그 나스닥도 괜찮습니다. 나스닥도 지금 0.5% 오르고 있고, 테슬라도 지금 750달러 수준 정도를 유지하고 있어서 굉장히 그래도 좀 저점에 그래도 샀는데 좀 괜찮아지는 것 같습니다. 이제 이게 또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제 맨날 저점이 잘 산 것 같다 하지만 또 다시 또 구각이 오고 또 오르고 계속 그렇게 수량만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만, 아무튼 오늘은 주인공은 에코프로비엠이죠. 에코프로비엠의 무상증자가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신기록을 세울 뻔할 정도로 한번 세웠었죠. 근데 최종 정가로는 조금 주주 여러분들께서는 좀 서운할 수 있는 주가로 끝났던 것 같아요. 8, 9% 정도 끝났던 것 같은데, 제 기억으로는 제가 또 바빠가지고 20 몇 프로까지 올랐던 것 같은데, 좀 아쉽지만 그래도 오늘 좀 화제를 많이 끌었던 것 같습니다. 또 삼성 SDI하고 LNF, 에코프로비의 첨보, LG와 서울첨단 소재 배터리 이야기를 좀 중점적으로 해보겠습니다. 좀 시간이 되는 대로 오늘 하고, 제가 주말에 첨보랑 솔루첨단 소재에 대해서 뭐 좀 디테일하게 좀 본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LG화학 같은 경우도 그렇고 그 부분은 좀 특집으로 해가지고 또 말씀드릴 수 있도록 하고, 또한 이제 제가 구독자분들이 좀 보시는 중에 좀 어려운 내용들이 좀 제가 항상 기초 내용을 다 아신다는 전제하에 말씀을 드리는 경우가 많아가지고, 뭐 약간 초보자들을 위한 뭐 양극재 뭐 10분짜리 압축 영상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조금 많이 찍어볼 예정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좀 뒷바탕이 돼야지 지금 제 방송들을 이해하시기에 편하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 뭐 그런 요청 사항 같은 거 있으시면은 댓글에 해주시면은 최대한 반영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이제 오늘 중요한 것들에 대해서만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에코프로비엠이 오늘이 제일 중요한 주인공인데, 오늘 현재 지금 13만 5,900원에 끝났죠. 그렇게 되면은 이제 4배 무상증자 3개씩 주니까 54만 3,600원이라 보시면 돼요. 예전에 56만 정도까지 갔었던 것 같은데, 뭐 종가적으로는 거의 그래도 상단에 위치해 있지만, 예전에 이거 번대로 몇이었죠? 15만 6,600원에서 곱하기 4 하게 되면은 뭐 거의 60만원 가까이 갔던 것 같은데, 제가 곱하기 4 하면은 그쵸, 60만원 넘었던 겁니다. 오늘 진짜 아침에 보고 깜짝 놀랐어요. 야, 이 정도 올릴 것까지는 아닌데 뭐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시장에서는 여러 개인 투자자들께서도 많이 이렇게 개미들도 많이 몰리고 해서 좀 오버슈팅 갔던 건 확실한 것 같습니다. 보게 되면은 이 시총을 제가 항상 비교를 하면서 말씀드리는데, 현재 시총은 12조, 어떻게 했냐면 뭐 다 아시겠지만
먼저 4배, 4개씩인 거죠. 이제 4배를 가정한다고 하고, 지금 주식 총수를 하게 되면은, 지금 현재 시총은 막 굉장히 내려와 있지만, 이거는 7월 7일인가요? 5일인가? 잠시만요. 7월 7일 날 다 이제 오는 것들이기 때문에, 유상증자랑 무상증자 같은 것들은, 이제 그때는 본격적으로 반영이 될 것이고, 어쨌든 지금 시간 기준으로 현재 주가가 유지된다는 전제하에 12조 5천억 정도 수준이 됩니다. 오늘 근데 상단 찍은 거는 사실 냉정히 말해서 오버슈팅이 됐었던 건 맞습니다. 단기적으로 봤을 때. 장기적으로는 충분히 이거 가고도 넘죠. 그렇지만 상단 슈팅 했을 때는 14조 4천억까지 간 겁니다. 이게 뭐 항상 그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실 때는 뭔가 오버슈팅이 됐을 때, 아이고, 감당 못할 정도로 오버슈팅이 됐을 때, 펀더멘탈과 관련이 있는지, 없는지, 물론 다 맞는 건 아닙니다, 제가. 그래서 한번 보실 때, 이런 판단의 기준이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오버슈팅 할 때 항상 펀더멘탈에 이슈가 있는 건지, 없는 건지를 빨리 판단하셔가지고, 그냥 단순 수급이다 하면은, 이렇게, 물론 장기 투자자들은 상관없겠지만, 단기로 투자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펀더멘털과 상관없는 부분에 있을 경우는 이렇게 움직이시면 더 좋은 걸로 생각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오늘이 이렇게 많이 올랐지만 아무리 무상증자가 좋은 호재라고 해도 이렇게까지 오를 정도의 슈팅은 아니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20%대, 25%대까지 막 올랐던 것 같은데 막 상한가까지 기대하셨던 분들도 많이 있는데 근데 당연히 이게 예전에 56만원 찍었던 상단 밸류는 찍어야 되겠죠. 그런 악재들도 다 없어졌기도 했고 하지만 이 단기적으로는 사실 오버슈팅이 나온 부분이 맞다. 그렇죠. 왜냐면 시총이 그렇게 무상증자 했다고 이렇게 뭐 똑같이 봤을 때 3조씩이나 오를 정도의 그런 슈팅은 아니었으니까. 아무튼 지금 오늘 주가는 아쉽지만 12조 5천억에 끝났습니다. 그랬을 때 오늘 LNF하고 또 비교를 해보면 또 뭐 싫어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저는 뭐 이제 69%까지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납니다. 오늘 같은 경우는 제가 아까 예전에 말씀드렸듯이 에코프로빔이 굉장히 잘 가고 또 유상증자 같은 것들이 또 반영이 되고 하면은 유상증자 물량도 지금 아직 일부 더 올라갈 것도 있습니다. 사실 여기 유상증자 물량도 아직 안 포함된 거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갭이 좀 더 벌어지면은 분명히 LNF에서 그 격차를 유지하려고 이제 수급들이 좀 들어올 겁니다. 에코프로비엠이 지금 예전에 제일 낮았던 게 58%고 계속 한 80%대 7, 80%대는 계속 유지했는데 굉장히 지금 차이가 많이 나는 형국이다. 실제로 상단 슈팅이 나왔을 때 15만 6,600원까지 갔을 때는 60%까지 안 될 정도로 이렇게 차이가 많이 벌어졌다. 그래서 오버슈팅 나섰다. 그래서 이 간격들은 어느 정도 유지가 뭔가 큰 회사의 큰 흐름들이 바뀌지 않는 한 어느 정도 유지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참고적으로 다 아시겠지만 에코프로비엠이 유상증자 청약일은 이때였고 신주 상장일은 7월 7일날 이제 유상증자 했던 거는 들어오는 것으로 생각하시면 되고 무상증자는 7월 15일날 되니까 오늘은 실제로 4분의 1 정도만 매매를 할 수 있었던 거고 나머지 4분의 3은 이때부터 무상증자가 들어오면 7월 15일부터 매도를 하실 수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일반적으로는 이제 무상증자 처음에 이슈가 터지고 나서 막 올랐다가 이제 보통 받는 때까지는 조금 이제 주춤한데 오늘은 조금 많이 상단 대비해서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앞으로 또 어떻게 움직일지 한번 지켜보시면 재밌을 것 같습니다. 지금 오늘 또 워낙 매크로가 좋았기 때문에 또 이렇게 주가의 움직임이 더 컸던 걸로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나는 개미 투자자분들은 막 이렇게 오늘 뭐 권리락이 몇이야 그다음 몇 배가 정상이야 뭐 이런 것들도 사실 제 주변에서도 그렇고 인지를 못하셨던 분들도 있을 텐데 그런 분들은 조금 반성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일정들은 다 기본적으로 가지고 계신 분들은 장기 투자자를 제외하고 이제 항상 숙지를 하셔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또 오늘 전기차랑 관련돼 있던 부분들이 꽤 많이 있어서 말씀드리면은 오늘 현기차 잠시만요. 저희 잠깐만 제가 이게 또 2차전지의 주가에 대해서 조금 많이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오늘 에코프로비엠 같은 경우는 9% 올랐고 세노이스도 5% 올랐고 이제 에코프로도 좀 4%이 정도 그래도 괜찮게 올랐죠. 삼성 SDI가 크게 많이 올라갔습니다. 3.45% 그리고
LNF는 좀 별로 안 올랐어요. LNF는 좀 아쉽죠. 에코프로비에 그래도 많이 올라줬으니까 첨보도 1%. 그리고 LG 에너지 솔루션 같은 게 1% 정도 올랐고, 음, 참고로 LG 에너지 솔루션은 삼성 SDI랑 좀 같이 말씀드려보면은 여기 보면은 오늘 삼성 SDI가 요즘에 그 반값 리포트 이후에 그래도 조금씩 계속 올라가고 있죠. 결론적으로는 지금 수익성 측면이 굉장히 좋다. 이 보시면 제가 LG 에너지 솔루션을 굉장히 좋아하지만 그 밸류체인을 굉장히 사랑하고 많이 투자를 하고 있지만 엔솔은 가지고 있지 않다고 말씀드렸죠. 그 부분은 워낙 아무리 그렇게 뒤에 밸류가 어, 좋다고 한들 이런 것들이 깜짝 실적 같은 거 아무리 테슬라에도 공급한든 시가총액 100조 정도가 적당하다. 이 PR이 22년도 했을 때 96배예요. 거의 23년도 뭐 40, 50배고 막 그 정도 수준으로 좋은 건 알고 있지만 너무 이렇게 밸류가 높다. 이 부분은 좀 참고는 하셔야 된다. 그래서 많이 가둬봤자 뭐 38만 원에서 43, 45만 원 이 부분에서 크게 벗어나기가 쉽지 않다. 물론 영업이익률이나 이런 수치 부분에 있어서 딱 꼬박꼬박 잘 보여주지 않는 한 뭔가 그 대변력이 일어나지 않는 한 이 밴드에서 사실 조금 이게 크기 때문에 그렇게 움직이지 않는 부분이 있고 상대적으로 삼성 SDI는 PER이 굉장히 낮죠. 순수 전기차 쪽으로 해서 22배밖에 안 됩니다. 23년도에는 뭐 이제 10배대로도 이렇게 내려가는데 그런 면에 있을 때는 요즘에 그 수익성에 대한 얘기 항상 나올 때 실적에 대한 얘기 나올 때는 항상 삼성 SDI가 좀 부각을 받는데 리비안도 이렇게 2배 이상 증가하고 원형전지 판가 인상 효과도 있어서 매출액이 그 전년 대비 52% 증가한 2조 4천억이 되고 그 다음에 뭐 젠5 BMW도 있고 또한 뭐 요즘에 이슈인 테슬라한테도 장기적으로 4680 배터리는 정확하게 아니지만 어느 정도 납품 가능성도 있지 않나. 그리고 중대형 배터리에 대한 기본적으로 테슬라한테 납품이 안 된다 한들 중대형 배터리를 잘 이렇게 미리 선제적으로 대응을 하고 있는 것은 굉장히 강점입니다. 삼성 SDI가 기술은 사실 거의 탑급입니다. 엔솔이랑 비슷하게 SK가 좀 제일 낮고 그나마 상대적으로 비교를 하면 그래서 삼성 SDI가 좀 부각을 많이 받는 것으로 지금 보이고 있고요. 이렇게 금리가 오르는 때는 좀 더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 또 오늘 좀 특이한 게 현대차가 이거 제가 지난번에도 뭐 소개해드렸고 다 여러분들도 알고 계시지만 일론 머스크가 미국 전기차에 대해서 2위를 거둘 정도로 10% 이상의 그 점유율을 보이고 있는데 예전에 뭐 보통 한 4, 5%밖에 안 되는데 미국에서 전기차의 시장에 테슬라 다음으로 10% 정도를 10% 이상씩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초반에 잘 하고 있다. 그래서 블룸버그 우리나라 사실 리포트에도 그렇고 이 전기차 섹터에 투자하시는 분들은 테슬라에서 관심 많이 가지신 분들은 대부분 알고 계실 이슈였긴 했어요. 사실 사전에 일론 머스크가 미안하다 현대차가 조용히 전기차 시장을 지배하는 중 이거 많이 그래도 그 국내 리포트에도 많이 나왔기도 했고 하지만 이제 블룸버그 통신에 나오니까 그냥 외국인들 포함해서 막 오늘 슈팅 나와서 한 5, 6% 올랐던 것 같아요. 이렇게 그래서 굉장히 선도적인 역할을 잘 해주고 있다. 이 부분도 뭐 짧게 말씀드리면 잠깐만요. 보면은 합산 10%에서 12%를 기록하면서 2위 그룹 형성 중이다. 그래서 당연히 테슬라는 제가 사랑한 테슬라는 MS 미국에서 50% 이상 하고 있고 포드는 뭐 나름 하고 있는데 GM이 조금 느리다. 복스바겐도 조금 애매하다. 그래서 현대모비스 뭐 이런 거는 저희 주류 섹터가 아니니까 차치하고 아무튼 현대차도 저희 벡터리한테 중요한 것이 엔솔하고 삼성 아니고 SK이노베이션에도 납품을 받기 때문에 그래도 꽤 큰 부분이다. 실제 저희 보통 SK이노베이션의 양극재를 납품을 하는 데가 코프로비엠이 주력이기도 하고 그리고 엔솔한테도 이제 인도네시아 공장 같은 경우에도 납품을 받기 때문에 또 LNF도 신규로 또 더 들어갈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하고 아직 이쪽 파우치 배터리에는 본격적으로 들어가 있진 않죠 LNF가. 근데 이쪽에 단결정 양극재를 주로 이제 공급이 될 것이 파우치형 배터리예요. 파우치형 배터리에는 이런 부풀림 이런 현상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단결정 양극재가 꼭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런 부분에 있어서 단결정 양극재를 주로 납품을 하고 있는 경쟁력 있는 회사가 LNF이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현대차는 굉장히 우리나라 양극재의 에코프로비움이나 LNF한테 둘 다한테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그 부분은 향후에 또 좀 더 자세하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오늘 또 에코프로비엠이 말씀드렸듯이 아까 왔다 갔다 해서 죄송하지만 에코프로비엠이 공매도에도 거의 뭐 상단이었고, 이렇게 잔고 비중도 굉장히 높다. 잔고 대량 보유자는 JP모건, 골드만삭스, 메릴린치 다 외국인들이죠. 그래서 이렇게 올랐다가 많이 좀 떨어졌던 부분이고, 또 이 부분은 제가 또 주말에 또 이런 여러 리포트들을 다 모아서 좀 공부를 하고 있던 와중에 좀 보실 만한 내용이 있어서, 예전에 저희가 상식적으로 이 4대 소재에서 차지를 하고 있는 비중이 잠깐만요. 원래 여기에는 정확하게 표현이 안 되어 있는데 제가 여기 대본들도 좀 만들면서 말씀드리고 있는데 여기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통 지금 양극재가 보통 지금 차지하고 있었던 비용이 저희가 30%에서 40% 정도로 지금 인지를 하고 있잖아요. 양극재, 음극재, 분리막, 전해질 이렇게 전액 이렇게 4대 소재가 이렇게 되고 있는데, 원가 상승이 더 두드러지게 돼서 거의 메탈 이런 것들은 양극재에서 많이 다 대부분 쓰고 있기 때문에 양극재가 가격이 워낙 많이 올라가지고 거의 40, 50%, 50%에 가까운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이 부분은 배터리에서 그만큼 양극재가 더욱더 중요해지고 있다. 이런 부분은 참고적으로 알아두시면 더 좋을 것 같고요. 잠깐 또 제가 또 너무 많이 길어지면 안 되기 때문에 참고 오늘 또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제가 앞으로 솔루 첨단 소재랑 이렇게 첨보 이런 거에 대해서 좀 더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솔루 첨단 소재 같은 경우는 여기서 보셔야 될 게, 항상 순수 전기차를 하는지 아니면 솔루 첨단 소재가 사실 요즘에 좋지는 않잖아요. 그런 거 PER을 상대적으로 비교를 하실 텐데, 보통 배터리 같은 경우는 이 내년도 기준으로 30배에서 40배 그 사이 정도면은 어느 정도 컨센이 형성이 돼 있는데, 그거 보고 여기는 좀 싸다, 이렇게 여기는 더 비싸다, 이런 것들을 판단하실 텐데, 순수하게 전기 섹터를 만의 소재만 하는지 그런 것들을 꼭 보셔야 돼요. 예를 들어서 LNF는 거의 완전히 뭐 양극재만 하기 때문에, 뭐 에코프로비엠도 마찬가지고 그런 건 상관 안 하셔도 되는데, 또 일부 회사들 같은 경우는 뭐 다른 소재를 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SKC 같은 경우도 굉장히 저평가를 받고 있지만, 뭐 주가적으로도 저는 뭐 저평가라고 생각하지만, 근데 걔네들의 PER을 많이 못 쳐주는 이유가 다른 소재들도 굉장히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뭐 기존 뭐 이런 이번에 많이 팔았긴 했지만 기존 사업들, 예전에 오래된 사업들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PER을 다른 것들이랑 동일하게 비교하면은 안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솔루 첨단 소재 같은 경우도 전지박, 동박, 전자 소재, 바이오 이렇게, 뭐 물론 다 대부분 뒤에서 다음 시간에쯤인가 특집 한번 말씀드리겠지만, 이런 부분에 있어서 뭐 대부분 70, 80%를 차지하지만 뭐 전자 소재나 바이오 쪽이나 이런 것들은 많이 비중이 있기 때문에 또 차이를 두셔야 된다. 보면은 예를 들어서 솔루 첨단 소재 같은 경우도 이 전자 소재하고 2차선 이거 잠깐만요. 제가 첨보를 가져왔는데 잠시만요. 네. 여기에 보면은 솔루 첨단 소재 보면 동박, 전지박, 첨단 소재 이렇게 나눠져 있잖아요. 그렇게 되면은 왜 PR을 다르게 쳐야 되는지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전지박은 특히 전기차에 완전히 납품을 하는 거기 때문에 이 동박, 전지박의 차이도 제가 다음 시간에 한번 말씀드릴게요. 거의 매년 뭐 어떻게 2배씩 이렇게 3배씩 상승을 한다고 볼 수 있는데, 첨단 소재 이런 부분은 이렇게 많이 상승을 하는 것들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렇게 동박 같은 것도.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는 이 사업에는 30배 이상씩 PER을 밸류를 쳐줄 수 있지만, 이런 부분에 노이즈가 껴 있으면 이런 것들은 뭐 기존 사업들은 10배에서 20배 정도밖에 못 받는 거기 때문에 평균치 대비하면은 업종을 여기다 3, 40배 쳐줄 수는 없다. 뭐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뭐 첨보 같은 경우도 여기에 뭐 물론 많이 돼 있지만 2차전 소재는 70% 정도 차지하고 있고, 얘네들은 뭐 사실 그렇게 크진 않지만 전자 소재, 이렇게 식각 첨가제 뭐 이런 것들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70% 하고 있는 회사하고 100% 하고 있는 회사하고는 좀 그 PER 비교할 때도 조심스럽게 하셔야 된다. 그래서
이런 가격들을 밸류를 매기는 이런 리포트들을 보시면 이런 것들을 다 PER을 따로따로 다 매긴단 말이야. 그런 것들도 참조해서 보시면은 좀 비교하시기가 편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잠 시간에든 뭐 첨보나 뭐 이렇게 이런 리포트에 대해서 제가 좀 중요한 내용들이 많아가지고 이렇게 쭉 제가 다 이렇게 요약해가지고 한번 말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또 길어지면 안 되니까 또 지루해하시니까 좀 짧게 많이 말씀드릴 수 있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어쨌든 그 요즘에 워팡이 그래도 꽤 개선이 되고 있는 상황이어서 그래도 어느 정도 양극재 중심으로 가지고 계신 분들은 굉장히 주가가 좋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또 많이 보시면서 공부도 하시면서 네, 투자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네, 좋아요, 구독 많이 부탁드리고 알림 설정도 꼭 좀 해주시면은 제가 뭐 주말 가릴 것 없이 뭐 언제든지 갑자기 올릴 때가 많으니까 한번 보시고 많이 같이 공부하면서 이제 수익을 많이 거두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다음에 또 좋은 컨텐츠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 좋은 하루 보내세요.